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에 붙은 식별기호이다. 각국 해군 중에는 함선 식별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미 해군의 함선 식별기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SSN-571일 것이다. 활은 선체, 함선을 의미한다. SSN-571에는 노틸러스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 선박 이름 중에서 타이타닉, 메이플라워 등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에 속한다. 노틸러스는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69년에 쓴 고전 과학소설 해저이 말레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고 SSN-571의 노틸러스 또한 여기에서 따왔다. 어느 일본 만화에서도 해저이 말리의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라는 이름까지 함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노틸러스의 함선 식별 기호는 SSN-571이 아니었지 싶다. SSN-571 노틸러스는 1980년 퇴역했으며 1982년 미국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에 지정되었다. 사진에서 보듯 노틸러스호는 현재 코티컷의 그로튼에 위치한 잠수함대 잠수함 및 박물관 배로 보존되어 있다. 정리하면 SSN-571이라는 식별 기호를 가진 미 해군의 함선이 있고 그 함선을 부르는 명칭이 노틸러스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홍길동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갖는 것과 비슷하다. 외국에 나가면 주민등록번호가 소용없고 거기서 이름만이 불린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SSN-571 노틸러스를 그냥 노틸러스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노틸러스가 유명세를 탄 이유는 모두에 밝혔듯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이기 때문이다. 1954년 진수된 노틸러스는 길이 98m에 폭 8.5m이며 23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승조원은 장교 13명, 수병 92명이었다. 제원상 노틸러스가 기존에 존재한 잠수함을 절대적으로 압도한 항목은 항속거리. 노틸러스의 항속거리는 무제한이었다. 물론 무제한 항속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전시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해상에 떠오르거나 귀향하기 마련이다. 무제한 항속이 이처럼 중단되는 이유는 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승조원, 즉 사람 때문이다. 잠수함만 놓고 보면 사실 무제한으로 항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에 모색되는 무인핵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거의 바다 속을 떠나지 않는 잠수함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론상이지만 항속거리 무제한이 가능한 근거는 식별기호에서 찾아지는데 바로 SSN-571의 N이다. SSN은 혹은 의약자로 말 그대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핵에너지이다. 항속거리 무제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선체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 문제면 문제이지 추진력을 잃어서 배를 세우는 일은 없다. SSN 실내 관건은 핵에너지였고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했는데 핵심은 원자로의 소형화였다. 노틸러스의 재원중 폭이 5m인 것을 감안하면 그 폭 안에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안전이 검증된 소형의 원자로를 집어넣었다는 뜻이다. SSN에는 인간이 원자력을 무기의 형태로 개발한 지 약 10년 만에 잠수함의 추진력으로까지 응용하는 데 성공한 일화가 담겨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승조원의 복무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노틸러스의 함내 거주 편의 및 복지는 당시 미 해군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좋았다. 배가 커져서 공간이 넓어진 것이 함내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지만 편의와 복지의 핵심은 원자력에서 나왔다. 소형 원자로이지만 발전량이 충분하다 보니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하여 조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마음껏 가동해 신선한 물과 공기를 원하는 대로 공급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제작기까지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디젤 잠수함에서 노틸러스로 옮긴 승조원들은
돼지우리에서 저택으로 옮겨간 느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승조원 복지의 핵심은 흡연이었다. 자망 중이든 부상 중이든 어느 때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것. 원자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전력을 기반으로 공기정화 장치를 24시간 돌려서 깨끗한 공기를 함선 전체에 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연 추세와는 맞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이야기다. 반면 디젤 잠수함에 탑승하면 자망 중에는 흡연은 꿈도 못 꾸고 부상 항해 중일 때나 암암리에 피웠다. 핵 추진 잠수함은 석유 에너지를 쓰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 승조원 복지뿐 아니라 전력면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지녔다.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가 소진되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스노클을 통해 디젤 엔진을 작동해 축전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지고 동시에 충전 때문에 추적 등 작전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이중의 고충을 겪는다. 속도 또한 전술적 우위를 발생시킨다. 최대 속력이 시속 28에서 37km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 핵잠수함은 45에서 66km로 기동할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서 훨씬 유리하다. 공간이 넉넉하기에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관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다. 공격력이 더 세다는 의미이다. 핵잠수함의 단점은 무엇일까? 세상사가 거의 그러하듯 핵 추진 잠수함의 단점은 장점에서 비롯했다. 즉 바다 속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지상생물인 승조원들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이 야기된 것이다. 디젤 잠수함은 기능상의 한계 때문이라도 주기적으로 해상으로 올라와야 했는데 그 덕에 지상생물인 승조원들이 하늘을 보며 지상, 더 정확히는 해상의 환경에 잠시나마 접촉할 수 있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굳이 이유를 찾지 않으면 바다 속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배로 숨쉬는 감금된 어류의 삶을 강요당하며 정신적인 문제에 봉착하곤 했다는 이야기이다. SSN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SSBN이 된다. SSN의 소형 원자로 기술에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합쳐진 게 SSBN이다. 영화 울프콜에서는 SSN과 SSBN이 모두 등장한다. 영화 속 SSBN은 무적함이고 SSN은 티타늄이다. 핵미사일을 쏘려는 SSBN, SSBN을 막으려는 SSN 사이의 바다 속 드라마를 그렸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든 생각. 해저에 가라앉은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텐데 이로 인해 생겨난 괴수를 소재로 한 영화가 후속편으로 제작될까? 한 해군 3종 세트, 중저지용 무기로 출격한다.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다.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과 남중국 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감나가는 자원이 널려있고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제공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함께 스페인, 미국 등 서구 강대국의 식민 지배 기간에 현대화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많았던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25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 넘는 병력을 보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한 선진국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이 같은 번영은 1965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의 부정부패와 함께 막을 내렸다. 문제는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커진 반미 세력의 선동으로 1992년 미군이 전면 철수하면서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붕괴했다는 것이다. 1992년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고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미 태평양 함대의 핵심 기지가 있는 필리핀 주변 남중국 해는 언제나 평화로웠다. 그러나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군이 모두 나가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필리핀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 상태까지 망가졌다. 남중국해 입구의 해군 기지에서 미군이 나가자마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래틀리 군도의 해군력을 보내 필리핀령 스카보러 섬과 그 주변 함초들을 모조리 점령했다. 필리핀은 국제법으로 해결하겠다며 헤이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이를 비웃으며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는 물론 필리핀 영해에도 중국 해군 군함과 해경 경비함이 들어와 티투섬 등 필리핀령 섬들을 오가는 필리핀 정부 관공선까지 납포했고 중국 해상 민병들은 곳곳에서 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약탈 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생한 리드뱅크 해상뱅 손이 사건은 필리핀 국민의 반중 감정을 결국 폭발시켰다.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소형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었다. 필리핀 선원 22명은 체류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에서 죽기 직전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는 중국의 해안 주권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올해